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한국을 괴뢰라고 지칭하다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속내를 드러낸 북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이라고 지칭해오던 한국을 최근 각종 연설과 담화에서 가끔 대한민국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예 우리를 괴뢰라고 지칭하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 볼 때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한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있었던 여자농구 때였습니다. 남북 대결에서 패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 관계자는 북한이라고 하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DPRK다, 노스코리아라고 부르지 말라, 이름을 정확히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DPRK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영어 약자입니다. 다음날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은 8강전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진이 질문하면서 북측이라고 하자 북측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시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0월 2일 뉴스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북한 여자축구 8강전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을 괴뢰라고 지칭했습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여자축구 우리나라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됐다고 했고, 화면에도 한국의 국가명 대신 괴뢰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남조선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한국을 괴뢰라고 지칭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 중 한국의 북측, 북한이라는 표현에 대해 반발한 바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괴뢰라는 지칭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에 따르면 남북 관계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전혀 믿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약을 했든 문서를 주고받았든 저들의 생각이 달라지거나 배짱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오리발을 내밀어 왔습니다. 주사파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들도 어느덧 저놈들 뺨칠 정치꾼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바로 전직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도 벨도 없는 것 같은 추종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전인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자신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소개로 북녘동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한 대통령이라고 했어도 말이 안 될 텐데 남쪽 대통령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문재인의 연설을 더 확대시켜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정은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남쪽을 괴뢰라고 부르며 적화통일을 꿈꾸는 것입니까?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진행됐고 남북 당국자 회담도 열렸습니다. 남북 간에 겉보기에는 훈풍이 부는 듯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정일은 체제 내부를 어떻게 단속시켰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조선 대통령과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말한다고 해서 당, 군, 정부도 공연히 들떠서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평화를 얘기할수록 모두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총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고 강력한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일체 퍼뜨리지 말아라. 만약 북에 핵무기가 개발된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을 비롯해서 노무현도 문재인도 혼자 꾸는 단꿈 속을 헤매다가 저들에게 돈 갖다 바치며 이용만 당해온 것이 친북 좌파들의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이룩해야 하는 자유, 평화, 통일은 나날이 변화해가는 국제정세와 역학관계 속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국제사회의 기류를 타고 다 함께 써나가야 할 중요한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흐름과 보조를 못 맞추면 스텝이 얽혀 쓰러지고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해야 할 상대는 어느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간악한 술수와 계략, 공작, 선동선전에 능한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적화 대남 공작과 시나리오를 충직히 따르는 불순 정치 세력과 노조, 사회단체, 좌빨 종교꾼들의 노골적인 반정부 작태를 뿌리 뽑는 것이 우선입니다. 독주, 독선, 과도한 욕심에 젖은 사람들의 오만불선, 부정, 부패, 건달꾼들의 조직분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북관계의 첫발은 북한의 변화보다 먼저 우리 내부의 쓰레기 청소와 정리 정돈입니다. 반정부 반국가 불순 분자들과 연대해 우리의 앞날을 망치고 자기 개인의 당장 이속만을 챙기려는 몰입의 자들과 경계하고 주변에서 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대비하고 국가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묘법입니다. 통일 사업과 통일 준비야말로 요란하고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고 꼭 필요한 바탕 다지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